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고액 입시 상담입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부모들의 헌신,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죠? 이미 태교할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두고 과할 정도로 고액의 컨설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문제는 무엇인지, 해결책은 없는지,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 이종배 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건강상식, 또 새롭게 선보이는 자동차 주치 코너에서는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 장마철 자동차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8시를 기해서 서울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장맛비가 시작부터 꽤나 거세게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중부 지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오후에 비가 잠시 약해졌다가 밤에 다시 전국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조금 내려가서 충청과 남부지방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노래 S클럽7의 You 띄워드리면서 2018년 6월 26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자녀를 둔 부모님들, 특히 대입을 앞둔 수험생의 부모님들이라면은 진로나 진학 상담을 하는 입시 상담을 자녀가 받도록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사교육 업체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른바 깜깜이 전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고액의 컨설팅료를 받는 사교육 업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대학 입시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이종배입니다. 네, 요즘에 이 고액의 상담료를 받고 있는 사교육 업체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계속 많이 늘고 있나요? 예,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일반 보습 학원을 운영하면서 컨설팅을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늘어나는 속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대입 전형은 크게 이제 수능 위주와 정시 위주, 학생부 위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학생부 종합전형, 일명 학종이라고 하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많은 어떤 사교육과 컨설팅이, 예, 지금 성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정확한 수치는 뭐 교육청에서도 교육당국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교육 업체가 정확히, 몇 개가 있다라는 건 지금, 알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시간당 계산을 하기도 하고, 뭐, 수백만 원은 금방 넘긴다고 하던데, 비용이 보통 얼마나 합니까? 예, 이제, 비용은 보통 이제 묻지마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허. 어떤, 지역 간이나 학교 간, 전공 계열 간의 이제 상담료가, 많은 차이가 있고요. 예. 또, 컨설팅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정시 접수 직전이 되면은 더 성행하고 값도 비싸지고 하고 또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수능 끝나고도 바쁘잖아요. 그때는 또 이 사교육 업체들이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하고 또 가격도 비싸게 부르던데 그럼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예,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내신과 비교과라는 항목을 같이 평가하는 겁니다. 비교과는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소논문이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비교과 활동을 같이 평가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러한 비교과 영역에 있어서 학부모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부모가 경제력이 있고 정도력이 있고 또 시간이 있는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교과 프로그램 뭐 소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이런 걸 대신해 준다거나 아니면 컨설팅 학원에서 대신해 준다거나 이러한 부모의 어떤 개입이 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부모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했을 때 왜 떨어졌는지 왜 붙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합격 불합격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 왜 떨어졌는지 왜 붙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고요. 깜깜이 전형이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교육비도 이제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역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역전이요? 말이냐면 예. 보통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를 보면 그때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이 나눠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상위권 학생을 특별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상도 몰아주고 다른 여러 비교과에 있어서 많이 관리를 해주고 나머지 그 중위권부터 학생들 그 하위권 학생들은 그런 상위권의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상승한 경우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예. 말은 내신이 그 역전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은 성적이 그대로 대입에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역전이 어렵게 되면 굉장히 좌절하고 방황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성실히 노력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입 정시를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대표님이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로 인한 폐해, 문제점들까지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역시 이런 뭐 소논문,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이런 모호한 좀 주관적이 될 수 있는 기준들 때문에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내 자녀들, 내 자식들이 이거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해서 대학에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노려서 사교육 업체들도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고3 학생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뭐 고1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갓 졸업한 중1 때부터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 받은 게 사실상 대학이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내신을 잘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역전하기가 힘들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선행 학습을 하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는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고 어떻게 학생부를 준비해야 되는지조차도 컨설팅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이제는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고등학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목고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면이 있고 또 일반고 학생은 불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목고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고 또 관리를 받는. 왜 특목고하고 일반고하고 그런 차이가 있죠? 이건 뭐 공식적인 건 아닌데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비교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특목고에는 잘 이렇게 비교과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는 선생님이 써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선생님에 따라서 학생이 똑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선생님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뭐 특목고 학생들은 똑같은 노력임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일반고 학생은 좀 나쁜 평가를 평가를 좋지 않게 받는다면 예. 이런 것도 대입에 이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뭐 홈쇼핑에서 물건 팔듯이 이렇게 초조하게 학부모들을 자극하면서 이제 교육비를 지출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근데 저 같아도 하긴 그런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예, 예, 우리 애가 여기 맡겨서 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면야 뭐 어떻게 해서든 그 상담을 받도록 해볼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앞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위 금수저 전형이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예. 뭐 있는 집안에서는 뭐 시원시원하게 컨설팅 여기저기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예. 이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이게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부모가 사교육을 받게 하더라도 학생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고 학생 본인이 실력이 없으면 원하는 대학에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부모가 해주고 그리고 컨설팅 학원 선생님이 해준 그러한 학생부를 대학이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불공정함에서 오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박탈감, 좌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정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부모의 재력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입 정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반드시 조성되어야만 사교육비도 줄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건전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학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생님한테 잘 보이는 처세수지라든지 아니면 정말 1점 차이로 그 내신 등급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피말리는 내신 경쟁 때문에 정말 친구들 바로 옆 친구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옆 친구와의 어떤 비인간적인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지금 학생부의 폐해는 너무나 심각하고 빨리 대입 정시를 확대를 해서 이러한 화열된 그런 내신 경쟁, 학생부 경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사교육 업체들, 그러니까 상담 업체들이 홍보하는 거 보면은 다 본인들이 1등 업체예요. 그게 너무 과장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컨설팅 받으면 다 합격 잘합니까? 아무래도 유리하죠. 컨설팅을 받는 학생이랑 안 받는 학생이랑 차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학부모 예를 들면 이제 주위에서 컨설팅 받을 필요 없다라고 뭐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컨설팅을 받지 않고 애를 대학에 보냈는데 나중에 뒤늦게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컨설팅을 받았으면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컨설팅은 거의 필수가 되다시피 했고 이제 거기서 차이 나는 게 어떤 부모의 정보력 그리고 부모가 또 컨설팅 회사도 알아보고 또 애들의 어떤 학생부를 도와주려면 또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컨설팅 학원에 보내려면 또 돈도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모의 어떤 재력, 재력 또 정보력, 그다음 시간에 따라서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이게 대학이 달라진다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심리는 불안하고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사교육 업체들은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 시스템적으로 지금 지적받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등의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안 되나요, 시스템적으로?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거든요. 정성평가는 선생님 주관이 들어간 평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기가 대학 측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걸 이제 공개를 했을 때 학생들이 뭐 승복하기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쉽지 않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옆 친구가 자신보다 노력도 덜한 것 같고 예. 실력도 부족한 것 같은데 자신보다 더 나은 학교를 붙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학생부를 비교해보자라고 했을 때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도 자기보다 떨어지는데 붙었다라고 했을 때 이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대학 측에서는 자료를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고 그렇군요. 저는 그래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깜깜이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준비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승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가 예. 자기 자신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도 나은 대학 갔을 때 이걸 알겠습니다. 누가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예. 자, 오늘 뭐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더 많은데, 뭐 다음번에 한번 더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가지고, 이거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관심도 예, 많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 이종배 대표였고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고요.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 건강관리 이야기, 특히 오늘은 혈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자동차 주치 코너가 있습니다. 대림대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장마철 차량관리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분 20초 뒤에 뵙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네, 건강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혈관 걱정, 겨울에나 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근데 실제로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지면은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관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대표적인 혈관 질환이 뇌졸중 환자 숫자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비슷했습니다. 여름에도 역시 혈관 건강을 신경 써야 한다는 얘기죠. 자,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주치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여러 가지 건강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보양식도 많이 드시고요. 예. 근데 오늘 얘기를 나눠볼 혈관, 겨울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따뜻한 데 있다가 갑자기 이제 추운 곳에 나가면은 이게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은 그렇죠. 것을 느낀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근데 추위 못지않게 무더위도 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네, 사실 무더위 역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즉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그런 위험 요인인데요. 네. 그 이유는 사실 많이 더우면 땀을 많이 흘리니까 체내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탈수 현상이 생기고 또 혈서판이 자극이 되고 혈관이 피부 쪽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몸속의 수분 양과 관련이 있다고 수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수분의 양과 어느 정도나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여름에는 아무래도 야외 활동도 하고 또 땀을 많이 흘리죠. 이때 물을 충분히 챙겨 마시지 않게 되면 체내 수분이 줄어드니까 혈액 안에도 그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피떡, 그러니까 혈전이라 그러죠. 끈적끈적해지면서 약간 뭉친 피떡이 생기기 쉬운데요. 이게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작은 데를 막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 뇌혈관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뇌경색이고 또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심근경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냥 물을 막 마시면 될까요?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마라톤을 마친 다음에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면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생기던데요. 예, 그렇죠. 사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좋은데 만약에 땀을 너무 과도하게 흘릴 경우는 그냥 맹물뿐만이 아니라
뭐 염분이라든지 약간의 포도당을 같이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름에는 좀 더 물을 충분히 드시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혈관은 뭐 날이 추우면은 수축을 하고 높아지면 팽창하는 성질이 있는데 네. 우리 몸에는 이런 수축과 팽창이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우선 날이 많이 더우면은 피부가 붉어지면서 얼굴이 달아오르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피부 쪽의 혈관과 모세혈관이 늘어나서 어떻게든 열을 밖으로 배출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정된 양의 피가 있는데 피부 쪽으로 피가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혈액을 공급해야 되는 중요한 장기, 심장이나 뇌나 콩팥 같은 장기로는 피가 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뭐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여름에 뇌졸중이라든지 관상동맥 질환 발병 위험은 평소보다 어느 정도나 올라가는 건가요? 물론 이제 정도나 또는 나라, 민족에 따라 다르지만 네. 미국 심장학회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기온이 32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뇌졸중 발생 위험은 66%, 관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은 20%나 평소보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굉장히 여름철에는 그 혈관 질환 있는 분들은 더 주의를 하셔야겠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네. 깨끗한 혈액 그리고 혈관 왜 중요한지 뭐 어렴풋이는 알지만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 주시죠. 네. 사실 혈액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 그리고 영양소를 공급하고 반대로 세포에서 생긴 노폐물은 빼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혈액이 전신에 고루 들어가도록 하는 관이 바로 혈관이에요. 그래서 사실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물도 깨끗하게 공급해야 되지만 수도관이 좋아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 혈관도 좋고 또 혈액이 질이 좋고 깨끗해야 우리 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주의하고 물을 잘 마시고 하더라도 뭐 나이를 먹고 노화가 오면서 몸에 콜레스테롤도 좀 쌓이고 그렇죠. 혈액과 혈관 건강을 좀 해치게 되는데 이런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혈관의 탄력이 떨어진다든지 혈관이 딱딱해지고 또 혈관 내벽에 지방 성분이 침착이 되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이런 것들을 다 동맥경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식습관이 안 좋다든가 운동이 부족하다든가 그 때문에 생긴 생활습관병,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질환이 있게 되면 동맥경화, 즉 혈관 노화가 더 잘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먹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이 먹던 아주 소박한 식사가 최고다. 그러니까 즉 예전에는 백미 먹기도 힘들어서 잡곡을 먹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선 곡류가 좋고 곡류 중에도 흰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이 이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섬유소가 충분하게 들어있거든요. 또 그 이외에 고른 영양 섭취,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고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것도 좋고요. 특히 채소를 드실 때 색깔이 짙은 채소를 드시면 항산화 물질이 더 많기 때문에 네. 더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콜레스테롤 걱정된다면서 아예 육류를 멀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네. 건강하게 육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그렇게 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높다 그러면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두 점 드시던 고기도 안 드셔버리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기름이 없는 부위의 고기는 콜레스테롤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구입할 때부터 고기는 살만 있고 기름이 없는 부위. 네. 또 우리나라는 이런 고기가 더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삶거나 쪄서 먹으면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고요. 네. 신선한 채소를 같이 드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혈관이 견고하고 건강하려면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돼요. 왜? 혈관을 만드는 벽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단백질인데 네. 오히려 고기나 단백질을 너무 안 먹으면 혈관이 약해져서 더 혈관 건강이 침해가 되고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먹는 것도 역시 중요한데 나트륨도
적당히 먹으면은 좋은데 과하게 먹으면은 혈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나트륨, 즉 소금이나 염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안 먹어도 물론 병이 생기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식단에 나트륨 함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부족해서 문제되는 분은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싱겁게 드시는 노력과 함께 아무래도 나트륨 함량이 많은 패스트푸드를 피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패스트푸드. 네. 그리고 가공식품 같은 것들 짠 음식이 많으니까요. 예, 가공식품 그리고 우리 식문화에서는 사실 그 국이나 찌개에 국물을 많이 안 떠 드시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운동. 이와 함께 식생활과 함께 운동의 중요성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막상 운동을 시작하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 강도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네, 사실 운동을 정확하게 처방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이나 전문기관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요. 네. 예, 그렇게 어려운 분이라면 제가 제일 많이 권고하는 혈관 건강에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 예, 평소에 운동을 안 하던 분은 가벼운 속도도 충분하고요. 네. 평소에 운동을 하는 분은 약간 빠른 속도, 즉 걸으면서 대화를 하면 약간 숨찬 소리가 나오는 정도? 네. 그 정도의 속도로 운동을 하면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평소에 좀 한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고 그렇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걷고 이런 생활 습관이 좋겠네요. 예, 어떤 분들은 사실 기다리고 대중교통을 타는 게 더 걸려도 안 걷고 타는 분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왕이면 짧은 거리는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앞서서 날이 더우면은 혈관이 팽창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당장 찬물을 마신다든지 찬물 샤워를 해서 수축시켜 줄 수는 없을까요? 물론 시원하게 찬물로 하면 체온을 낮추니까 네. 피부 혈관이 다시 수축이 됨으로써 빨리 혈류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체온을 물로 낮추거나 이러는 노력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평소에 너무 더울 때 있죠. 네네. 특히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일 더우니까 이때는 땀을 많이 흘리거나 외출하는 걸 최대한 자제하시는 노력. 그다음에 옷도 통기가 잘 되는 면옷을 입어가지고 네. 체온을 잘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무더운 날씨가 이제 장마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굉장히 괴롭힐 텐데 네. 혈관 건강, 혈액 건강에도 신경을 쓰는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올바른 차량 관리 방법 또 각종 자동차 관련 소식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주치 시간입니다. 자,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전문가 김필수 대린대 자동차학과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잘 보내셨어요? 예,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자, 마침 오늘 이제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주는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장마가 시작하면은 자동차 관리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습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운전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또 자동차 관리적인 측면에서 비가 오기 전에 또 이 비가 멈췄을 때 이 단골 정비업소에 가서 손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 차가 이 폭우가 많이 쏟아지게 되면은 와이퍼라든지 전조등이라든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평상시보다도 이 배터리의 성능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배터리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중간에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 배터리 하게 되면 2년 반에서 3년 정도의 수명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내가 만약에 배터리가 이 체크를 해봤자 한 2년 반 정도 됐다 그러면은 아예 갈아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배터리는 전조 현상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운행 도중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지금 장마가 시작됐지만 조금 있다가는 또 휴가 기간 아닙니까? 예. 이때 가족 동반해서 멀리 가게 되면은 꼭 사람도 멀리 가면 아프는 거와 마찬가지 자동차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그렇죠. 꼭 그걸 또 맞춰줍니다. 예. 그래서 미리부터 이 배터리를 교환해 주는 것도 좋기 때문에 예. 등등해서 차량 점검을 한번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은 비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속도 줄여지는 건 기본입니다. 네. 뭐 수면 위를 달리는 스케이트 탄다 그러죠. 이게 비가 오게 되면은 물구덩이 같은 경우에 차가 순간적으로 미끄러진다든지 하면서 이 제어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네. 베테랑 운전하고는 그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게 바로 비가 오는 폭우에 또 물이 개어 있을 때 달리는 운전 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30% 이상 꼭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운전 방법이 상급 운전,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가 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앞뒤차의 간격 너무 좁거든요. 예.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은 앞뒤차의 간격을 평상시보다도 한 2-3배 정도, 특히 우리는 너무 가깝게 운전하기 때문에 좀 많이 띄워두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네. 있고요. 방금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수막 현상에 의해서 갑자기 차량이 돌거나 혹은 움푹 패인 곳을 밟아가지고 자동차가 터져서 자동차가 회전하는 경우에 이 핸들 조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사실 차가 가는 방향으로 이 핸들을 틀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틀기 때문에 보통 그렇죠. 차가 돌아갑니다. 특히 말씀하신 수막 현상 때문에 특히 1차로 주행은 피하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1차로 자체는 뭐 고속도로 같은 데도 반대 차선에서 이 물이 튀겨서 반대 차선을 넘어오는 경우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고속도로 같은 데서요. 네. 이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수막 현상 때문에 차가 돌아가면서 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차로 주행은 필수적으로 추월할 때만 순간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네. 1차로 주행 자체는 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허. 특히 수막 현상이라는 것 자체는 차가 속도가 좀 빠를 경우에 더 문제가 생기고 바닥에 구멍이 있을 때 우리가 포트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물이 개어 있으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상급 운전, 앞뒤차의 간격을 띄어서 앞에 도로 바닥도 상당히 좀 중시해서 전방 주시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좀 날씨가 어두워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운전 중에서 좀 야박한 것 중에 하나가 불을 켜줘야 되는데 불을 안 켭니다. 예, 차의 차폭등이라든지 예. 전조등, 안개등 켜셔야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3년 전부터 나오는 차량은 DRL, 이 주간 주행등이라고 시동을 켜면 자동적으로 하얗게 들어오거든요. 낮에도 켜지죠. 예. 예, 그렇죠. 그러나 그 이전 차량은 거의 대부분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DRL 하나 가지고 부족하면 전조등 켜서 다른 운전자한테 나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게 사고가 실제로 줄어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 확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그렇죠. 같고요. 전조등이라는 것이 내가 앞에 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남이 나를 보라고 하는 효과가 더 크기 맞습니다. 때문에 꼭 그 야간 켜셔야겠고요. 심야 운전 빼놓고는요. 네. 전조등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줘서 운전할 때 참고를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특히 차로 변경할 때 그걸 사각지대에서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예. 접촉사고가 생기거든요. 예.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워시액 충분히 여름에는 특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특히 이 비가 그쳤다 내렸다 하게 되면은 앞유리 뒷차에 그 찌꺼기 같은 게 많이 붙으면서 와이퍼 동작을 많이 시키거든요. 네. 그리고 이 고무 같은 것들을 1년에 한 2번 정도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안 바꿔주게 되면은 비가 올 때 와이퍼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아하. 또 이 물 자국이 생긴다 그러죠. 예. 제대로 지어지질 않습니다. 이거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몇천 원이면 되는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와이퍼 고무값이 10만 원 넘는 경우 많습니다. 비싸네요. 예, 굉장히 비싸서 예. 한 10몇 배 정도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워시액도 뭐 지방에 장거리 간다 그러면은 주위에 한 통 정도 트렁크에다 싣고 다니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워시액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수돗물 넣으시면 되거든요. 아하, 급한 근데 대로. 일반 지하수 같은 거 넣게 되면은 이 성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부식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아하. 예, 수돗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타이어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압에 대한 것들은 특히 미끄러지고 수막 현상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물론 여름철 겨울철 타이어 공기압 바꿔라. 여름에 조금 넣고 겨울에 많이 넣어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 그렇게까지 관리 안 하셔도 되고요. 타이어 공기압 자신의 차량 앞문 쪽 그 모서리 쪽에 써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자신의 차량에 맞는 적정 타이어 공기압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특히 이 마모가 많이 돼 있는 경우는 수막 현상이 더 많아지면서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어 트레드라고 해서 홈의 깊이가 좀 많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옆면 사이드 월이라고 옆면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여름철에는 열기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거리 네. 운전하다 보면 타이어 온도도 높아지고 어제 보니까 네. 그 날이 뜨거워져서 도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철제
그 접합부가 튀어나와서 타이어를 다 터뜨린 그런 맞습니다. 사고도 있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한 20여 대.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터널 바로 앞에서. 맞습니다. 터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교량 같은데 이 면을 이어주는 철제가 있거든요. 예. 이게 밀려 올라오게 되면 칼날이 돼가지고 다 타이어를 터뜨려서 굉장히 큰 사고가 생기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요. 특히 이렇게 지금 본격적으로 폭우 쏟아지지 않습니까? 예. 이때는 주차 방법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새는 도로변도 주차장도 많지만은 주로 하천변에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침수. 이 하천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서너 시간 만에 확 불어나서 상당수의 차량이 이렇게 떠다니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차를 완전히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름철에는 되도록이면 주차는 하천변에 하시면 안 되고요. 높은 지역에 하셔야 되고 잠깐 주차를 하신다 그럴 때는 차를 돌려서 전면이 출입구 쪽으로 향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불어나게 되면은 바로 차를 돌리지 않고 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되도록이면은 낮은 지역에 주차 방법 반환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이 장진 도로를 건널 때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예. 내가 만약에 세단이다 그러면은 앞차도 똑같은 세단의 입장에서 뒤에 머플러까지 물이 올라오게 되면은 같이 진입하면 안 됩니다. 아하. 그리고 내가 맨 앞에 있다 그러면은 창문 열고 고개를 내밀고 내 앞바퀴에 이 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봐야 되거든요. 예. 3분의 2 이상 올라오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시동이 운행 도중에 꺼질 수가 있고요. 네네. 꺼지게 되면은 침수차가 돼서 차 완전 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물이 좀 잠겼다 그러면은 우회도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지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자, 이 장마철에 알아둬야 될 거 참 많은데 오늘 좀 아쉽네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